여기부터 정리하자고. 자, 공통적으로 to가 들어가서 원형과 만나 부정사를 만들지만 그냥 used냐 아니면 비동사를 붙인 used냐, 그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 똑같은 to vr 부정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used만 사용하게 되면 하곤 했다 비동사와 결합한 be used가 to 부정사하게 되면 이용되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해석싸움이야. 하곤 했다, 이용되다. 부모들은 책임감을 갖곤 했다, 부모들은 책임감을 갖는데 이용되었다. 에이, 갖곤 했다. 옛날에는. 그런데 책임감 앞에 few가 붙든 책임감 앞에 little이 붙든 사실상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지. 거의 없는. 사실상 부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이 사실상 애들한테 책임감이 거의 없었어. 다만 중요한 건 이제 few로 들어가게 되면 없어도 수가 없는 거고, 자 이제 little로 들어가게 되면 없어도 양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 양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단수명사 와야 되고,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명사 와야 되나? 복수명사 와야 되는 거 알지? 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잽싸게 명사를 봐야 되는데 책임감이라는 명사가 지금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아, 단수지 참. 책임감. 그러니까 이제 단수명사 앞에는 little를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을 수 없지. beyond라고 하는 건 뭐뭐를 넘어. 자, 이제 해석해볼까? 옛날의 부모들, 애들한테 음식과 옷과 집과 그 밖에 도덕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넘으면 책임감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넘으면 책임감 거의 없었다. 이 얘기는 부모들은 옛날에는 이런 것만 제공하고 끝!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것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부모들이 그럴 필요가 있어도 그 기간은 대단히 짧은 기간. 오랫동안 해주지도 않아. 요 초록색 행위를 오랫동안 해주지도 않고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것을 해도 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제공을 해도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제공을 하지. 바로 요거야. 다만 이제 밑줄이 동사 원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도 쓸 때는 ing로 쓰지 말고 동사 원형으로 바꾸자고. ing를 빼고 provide. 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guidance까지. 이해됐니? 자, 올라갈게. 자, 이제 여기까지. 과거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책임지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도 극히 짧은 기간에만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지. 왜 그랬을까? 왜냐면 말이야, 옛날에는 애들이 기여하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가족들 부양하는 것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단 말이야. 아주 어린 아이부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를 하느라 밖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책임지는 기간이 짧았다라는 얘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래. 어떤데? 필수적인 극히 적은 책임을 되게 짧은 기간에만. 알겠지?
잔연이 아니라 잔연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 아직도 그렇다.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진다. 됐니? 아직도 그래.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갑자기 콜롬비아 나온 이유가 뭘까?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보나마나 사례짓이야.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 오늘날에도 가난한 집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부양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립한다는 얘기야. 자립. 자립을 하는데 언제 자립하냐면 8살이나 10살 때 자립을 한다고. 그러면 부모는 애들을 8살이나 10살 때까지만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안 져주는 거야. 그 얼마나 짧아, 책임지는 기간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어떤 다른 나라? 산업화가 된 일종의 선진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자녀 나이 20살, 심한 경우는 30살. 우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지. 엄마 아빠 곁을 안 떠나는. 완전 반대네? 그러니까 대조관계로 가야지. 그러면 왜 산업화된 사회 일종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간이 이렇게 겁나게 늘어나는 걸까? 애들은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데 반드시 의존을 해야 되는 존재. 누구한테? 부모한테.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한마디로 선진국에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아이들은 강인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니 허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니? 허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지. 이해됐니? vulnerable이야? V, U, L N, E, R, A, B, L, E. 객관식 선택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알겠니?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선진사회에서는 더 커지지. 이거는 일종의 부담이야. 더 무거운 부담. 짐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부담이라고 하자. 누구한테는? 부부들한테는. 그들과 더불어 결혼 생활에 훨씬 더 많은 긴장이 생기지. 그러니까 늦은 나이까지 아이들을 돌보려니 돈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니까 부부들이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맨날 옥신각신 막 싸우는 거야. 얼마나 긴장돼. 결혼 생활에 긴장이 늘어난다. 그들과 더불어. 부부들과 더불어가 아니라 부담감과 더불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화살표 정리하고. 자, 그럼 다가 가리키는 것은 더 무거운 부담감. 자, 이 글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책임이 왜 줄어드는가를 늘어나는가를 왜 확대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모에 대한 압박이나 압력을 강화시키니 완화시키니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감, 부부들이 느끼는 긴장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페이지.